2021년 9월 14일의 오연미는 마종동 금지? 신테마에게 유리한 카드를 제재를 한다? 이거 판매량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카드로는 무제한으로 된 정신조작의 세 장은 큰 의미 자체는 없지만 이 정신조작이란 카드가 어떤 카드냐, 이 카드는 꽤나 상황을 탑니다. 꽤나 상황을 타고 또한 전에 세계대회에서도 보여줬던 모습으로 정신조작이 복수면에 잡혔을 때 통제가 없거든요. 뺏은 몬스터 링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이 굉장히 가치는 있어요. 하지만 다음 환경을 생각했을 때 이 카드가 크게 존재감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연결파 쓰고 말지. 그러니까 다른 돌파 카드가 더 좋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좀 하이와 느낌이 난다. 그죠. 저는 좀 무제한 됐을 때 좀 의아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오랫동안 제재를 먹었던 카드가 이제 무제한이 됐는데 이거는 좀 아직 되지 않나? 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환경에 따라서 좀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섬도의 미러 매치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섬도의 손쉽게 제거하고 자신의 섬도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좀 특정 매치업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축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교적 과거에는 정신조작 유용했었거든요. 네, 셀러맨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고요. 이제 히야마 슌스케 선수가 하치 CS 우승했을 때 메인의 정신조작 두장 사용했죠. 네, 그게 유행을 만들었어요. 그 히야마 선수가. 그래서 좀 환경에 따라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카드인데 이걸 3장까지 쓸 수 있으면은 이거 좀 너무 만화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저 비슷한 준제한 카드 좀 역할은 다르지만 초용합이 있어요. 초용합 준제한인데 초용합의 파워는 정신조작과 비교하자면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좀 비슷한 준제한 마법 카드라서 좀 역할은 다르지만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비교해보면 야 정신조작은 양반이네. 이 정도는 풀어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이점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풀어준 것 같아요. 네, 풀어준 것 같고 오히려 유저들 입장에서는 카드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소소?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말했지만 정신조작이란 카드가 굉장히 셉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환경에서 안 맞는 거지. 그렇죠. 정말 세요, 진짜. 환경은 정말 잘 많이 타는 카드라서 앞으로 방향을 좀 봐야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제재 먹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풀어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히야마 얘기를 하니까 저희 둘 다 나갔었네요. 같이 그랬는데. 맞네. 나갔었네. 같이 나갔었죠. 맞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얘기할 카드가 의외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 얘기할 카드는 마종동. 정말 뜬금없었어요. 그 마종동. 예. 얘기할 게 많은 카드죠. 예. 이게 근데 왜 지금 얘기하지? 마종동이란 카드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마종동이란 카드의 임팩트는 그 당시 마종동이 3장이고 그 비전 2번데 파동 캐논 티어였던 시절. 뭐 그럴 때를 기억한다? 그러면 쟤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번 환경 게임 안 했다면. 안 했다면. 그러니까 2024년에 오연민이 저 마종동 금지 미쳤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2021년 9월 14일에 오연민은 마종동 금지? 저거 별 의미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 네, 환경에서 약해요. 그러니까 이 금지 자체는 당연히 마종동을 금지했다? 엄청 큰 의미예요. 하지만 저희가 얘기할 금지에 대한 영향은 결국에 지금 환경에 대한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 상정했을 때 이 마종동이란 카드가 과거의 12트러블 때처럼 개나소나 쓰냐? 그것도 아니에요. 섬도이만 쓰거든요. 이 섬도이가 쓰는 마종동이 셀 수 있었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이번 환경은 용사와 피닉스 2세의 전생물이기 때문에 이 마종동이란 카드의 의의가 정말 낮아요.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치했습니다. 약간 이거는 정신조작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드의 가치 자체는 강력한 게 맞는데 환경에서 안 따라주는 지금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저는 이번 금제는 전개덱에 좀 많은 매를 때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개덱 입장에서 제일 까다로운 카드가 사실 마종동이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 부분에서 전개덱이 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종동도 그거에 대한 보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성공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상대가 사용하는 핸드트랩
그리고 이제 내 턴에 만들어 놓은 퍼미션으로 상대 카드를 직접적으로 막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자신 턴을 이제 받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밴드 트랩만 막으면은 내 빌드는 완성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빌드를 완성을 했는데, 이제 마중동 같은 경우는 지속력이 있는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는 카드죠. 그렇죠. 또 이제 마법 카드라서 전개덱 입장에서는 마법 카드를 대비한 카드를 성공에 사용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공인 해피 에디터를 사용하거나 코즈믹 사이클론, 트위스터 사용하기 매치업에 따라서 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전개하는데 도움을 1도 안 줘요. 하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빌드로 마중동을 틀어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 빌드를 다 치우고 마지막에 마중동 사용하면은 계속 게임을 질질 길게 끌 수가 있거든요. 전개덱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전개덱이 제재를 받아서 좀 많이 힘든데, 이제 마중동 같은 경우는 썬더 드래곤이나 뭐 이제 트라이브리게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 테마내로는 활성화된 시점에서 제도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운영덱들도 그런데 극전개덱 같은 경우는 더 여유가 사라지거든요. 범용 카드를 사용할 여유가. 이런 마중동에 대한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스트레스가 심해요. 맞아요. 이런 진짜. 스트레스 하나를 아예 그냥 딱 잘라준 것 같습니다. 예. 이것까지 있으면은 전개덱들 너무 답이 없다. 너무 힘들다. 이것도 나름대로 부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조리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게임에 대한 어떻게 본질 같은 거를 꿰뚫고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써야 한다는 것부터 일단 강한 카드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이 테마내로 뚫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어떤 특정 카드를 써야 한다. 그런데 마종동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일덱이 나왔지. 그렇죠. 아니 테마가 아닌데 뭐 마종동으로 뭐 파동 캐논을 8턴 버텨서 8,000 데미지를 죽인다? 이거 뭐 아니 이거 진짜 몇 년 전에 사람한테 이런 덱이 나중에 티어가 된다라고 말을 하면 누가 믿어요. 그래가지고 여튼 이런 카드가 금지 먹은 건 굉장히 큰 의의지만 지금 기가진이 하나가 있어요. 드라코백이라고. 네. 드라코백 하면 이제 네? 마종동 치워줘. 알겠습니다 하고 치우고 피닉스도 있고, 만약에 마종동이 풀려 있었어도 전 크게 영향은 못 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이제 마중동에 대해 되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엄청 많죠. 마중동이 유난히 욕을 좀 많이 먹는 카드거든요. 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보면은 게임이 굉장히 루즈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격도 못하고 뭐 몬스터 뭐 효과도 못 쓰고 하니까 게임 길어지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턴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이가 자체가 게임의 질을 좀 떨어뜨린다. 이제 막 이게 놀이? 이런 느낌이 들죠. 놀이인가 이게? 이게 진짜. 그런데 이게 또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마중동은 굉장히 좀 대처하기가 쉬운 카드거든요. 과거 감성으로 생각을 하면 사이클론 하나 쓰면 없어져요 이거. 그니까요. 네, 심지어 한 번 깨면 제한이라 없어요. 그럼 되는데 요즘 환경이 약간 여유가 없는. 세상이 각박해졌죠. 네. 마중동이 방향성을 늘려준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해요. 이제 또 후공 이점도 있기도 하고 마중동을 전략으로 삼는 덱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저도 충분한 전략적 그 가치가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사이드를 생각할 때 마종동이라는 카드를 제가 쓸 것도 고민하고 케어할지도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위치로도 사용할 수 있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살짝 좀 문제긴 한데 많이 잘렸잖아요. 뭐 테라폼이 3개, 메타버스 3개였으면 게임이야 이게 할 텐데. 저는 좀 한 줄로 평을 해보자면은 뭐 게임 방향성을 좀 줄여버린 좀 아쉬운 제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반대 입장에서는 큰 변수가 하나 줄어들어서 게임하기 좀 수월해졌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으로는 셀러맨그레이트 서클입니다. 서클. 예, 이 서클이 마종동보다 뒤에 나온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 금제의 절대적인 질이 아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대적인 평가에서 서클은 어떤 점에서 지금 반사 이익을 받았느냐, 현재 용사 그리고 피닉스 가이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인권이 걸려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 얘기 이제 많이 나오죠. 2개를 쓸 수 있으면 부르주아라는 느낌인데 성골이죠 성골. 예. 성골인데 이 셀러맨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을 쓸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종동을 제치고 더 뒤에 얘기한 겁니다. 이 심지어 이 서클을 사용하면서 용사와 피닉스 기믹을 쓰는 경우가 꽤나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용사와 피닉스를 쓰는 덱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보통의 흐름이 용사로 자신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를 만들어 두고 그 후에 아나콘다를 연결시켜서 피닉스를 내리는, 보통은 이런 식이죠. 보통 뭐 구스텝이나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렇죠. 이런 식인데 이 셀러맨 그레이트는 그 역할을 어떤 몬스터든 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거의. 그렇죠. 심지어 폭시조차 여행길이 켜져 있어서 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셀러맨 그레이트는 기본적인 구스텝이 할 수 있는 움직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움직임도 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이냐? 테마적인 움직임조차 할 수 있어요. 테마적인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결국에 구스텝이라는 유형과 테마덱의 유형을 따졌을 때 테마덱이 왜 우위에 있느냐라고 하면 이 테마덱이 가지는 사이클이 구스텝이 따라잡기 힘들다. 근데 셀러맨 그레이트는 특히나 그 안에서도 사이클 돌리는 걸로는 최강이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사이클 돌리는 걸로는 밀리지가 않았어요. 어떤 덱들한테도. 무한동. 과거에 역대 덱들 다 설명해도 셀러맨 그레이트가 이 사이클만큼은 웬만 안 밀려요. 네, 웬만하면. 전개의 사이클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예. 그리고 셀러맨 그레이트가 또 뭐냐, 이 스페이스가 또 넓은 덱이잖아요 원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셀러맨 그레이트가 필요한 카드들을 넣는다고 해도 잘 들어간다. 용사와 피닉스 가이를 쓰는 우수한 스페이스를 뺏긴 상황에서도 필요한 요소는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셀러맨 그레이트 서클의 무제한이 반사 이익이고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서클 무제한 보고 좀 느낀 거는 전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풀어줄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일단은 정도로. 저는 서클을 이제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회수가 되는 서치 카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회수가 되는 서치 카드인데 속공마우이기 때문에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이점이고요. 예. 근데 속공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왕궁의 측면 같은 카드를 맞으면은 마법 카드가 대부분 무력화가 되죠. 그렇죠. 근데 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속공 카드이기 때문에 체인을 발동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비슷한 카드로 뭐 증언이라든지 뭐 화석조사 같은 경우에는 왕궁의 측면 맞으면은 기능을 아예 상실하는데 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밑밥을 던져주면서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이제 유연하다는 뜻이죠. 그게 세 번째 이점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더 얘기를 네. 하실 내용이 좀 예상이 가는데 아마도 그 내성에 대한 얘기. 맞습니다. 오, 내성 효과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잘 쓰는 셀러맨 그레이트를 만나잖아요. 굉장히 곤욕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곤욕이에요.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네. 이제 묘지의 베일링크스 때문에 두 번 전투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 몬스터가 안 받기 때문에, 근데 로어 레이지 등으로 그 과정까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클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카드 전례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서치 카드인데 회수가 돼. 그렇죠. 근데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어. 준수한 부가 효과까지 가지고 있네. 이거는 저 카드 한 장으로 평가하자면 이거는 너무 좀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제한까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드로 평가를 하자면 이건 좀 너무 좋은 카드다. 근데 이제 테마의 입지를 보니까 너희 이 정도 카드는 무제한 해줘도 괜찮다. 네. 라고 생각해서 풀어줬다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냐면 저는 환경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했고요. 김덕훈님은 카드의 성능에 관한 내용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카드는 요즘에는 영 안 보이는 친구. 사라졌죠. 이게 안 보인다? 전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보인다 환경에서? 바로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 진짜 퓨전 데스티니한테 밀렸죠. 그렇죠. 저번 금제까지만 해도 완전 메이저 카드. 흔하게 볼 수 있는 항아리였죠. 항아리 중에서 가장 셌다라고 평가를 S급 받는 항아리. 네. 만약에 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안 쓴다? 덱이? 근데 다른 항아리를 쓴다? 이거는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못 쓰기 때문에 이걸 쓴다 그렇죠. 가 맞아요. 그 정도로 항아리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준재를 매겼다. 이게 사실 항아리 같은 경우에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 매수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위쪽에서 정리된 경우는 웬만하면 욕망의 항아리 쓸 수 있으면 3장을 쓰는 게 맞고 2장을 쓰는 경우는
복수매를 처리를 못한다. 음. 이 경우가 좀 있어요. 이 복수매를 처리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욕탐을 3장 쓴다고 치면 결국 2장 겹쳐 잡을 확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하지만 첫 턴에 잡을 확률도 많이 늘어요. 진짜 많이 늘어. 3장과 2장은 정말 차이가 커요. 꽤 커요. 그래서 두 번째 욕탐을 잡힌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뭐 패코스트가 있는 전례 같은 경우나 트라이브리게이드 같은 경우에는 돌리거나 굉장히- 그런 경우는 3장을 무조건 쓴다라는 느낌으로 맞습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욕탐으로 얻는 정말 제일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니까 맞습니다. 예. 무조건 3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처리를 못한다? 그럼 2장을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3장을 써요. 되게 쓰죠. 쓰는데 그걸 감수를 하는 거죠. 이 2장을 뽑는다는 그 행동 자체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겹쳐 잡는 경우의 수를 배제해서라도 이 카드를 써야 평균적인 승률을 올릴 수 있다 그렇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안 쓰이는 이유가 좀 너무 얼척이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 카드들이 만약에 청산이 된다 그러면 이 카드는 분명 또 쓰일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것도 일종의 경고라고 보고 같이 겸해서 한 금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욕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구테마한테 굉장히 완벽하고 신테마한테 굉장히 좀 관대한 카드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구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제재를 받으면서 중요 파츠들이 제재를 먹었어요. 야, 이런 관점이 있네요. 진짜 놀랐어요. 아, 네. 지금 진짜 놀랐어요. 와. 이제 용범과 타무야리는 10장의 카드를 제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재 모은 덱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츠가 아예 게임에서 없어지면은 게임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테마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엄격한 카드예요. 근데 신테마 같은 경우는 발매한 지 얼마 안 돼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무제한이라서 3장 다 갈리는 경우의 수 자체가 낮아서 굉장히 쓰기 관대합니다. 굉장히 편안해요. 드래그마 소환수 덱 같은 경우에도 천재 사도가 무제한일 때 굉장히 아무 거리낌 없이 썼죠. 뭐 메르카바로 갖다 버려도 되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재 사도 제한이고 좀 자연사 당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 진짜 이렇게 분석되는구나. 야, 공부가 되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 신테마죠. 이제 새로 발매한 테마들이 이제 환경에서 좋은 입지를 차지하는 거는 판매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 욕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듯이 구테마에게 안 좋고 신테마에게 유리한 카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재를 때리면 이제 아무래도 새로 나오는 테마들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묘안했어요. 신테마에게 유리한 카드를 제재를 한다? 이거 판매량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밀고 있는 신테마가 앞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녀석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카드들이 사용하기가 힘든 카드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밀고 있는 카드가 용사와 피닉스인데 용사와 피닉스는 육탐의 병행객이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얘네를 밀어주고 있는데 얘가 있네? 얘네를 때리면은 피닉스랑 용사는 좀 더 이제 부각이 되죠. 이런 의미에서 제재를 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와, 저 진짜 방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판매량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소신발언합니다. 판매량에 없지 영향이 않아요. 무조건 네,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창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카드들의 그 판매량을 간접적으로 사양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금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 예. VFD 같은 경우에도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유저들 입장에서는 금지 제한 리스트를 카드 성능으로 판단을 보통 많이 해요. 게임을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기업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금지 카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테마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욕탐을 제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전 이런 관점은 저도 갖고 있고, 저도 항상 기업의 이익, 뭐 좀 돈을 벌려고 약간 속어로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했는데, 와, 욕탐에서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진짜 전 놀랐네요, 진짜. 야, 와, 이거는 이제 지금 밀어주는 카드들을 더 빛내기 위해서 제재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밀어주고 있는 카드들도 언젠가는 퇴장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때 퇴장하게 됐을 경우 욕탐이 다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사용하기 좀 힘들긴 하지만 이제 제재를 받으면은 다시 무죄로 회귀를 해가지고 자리를 잡거나 그러면 이제 계속 밀어줄 수 있죠. 신테라를. 그렇죠. 아니면은 그걸 뛰어넘는 무지성 그 파워 카드 그렇죠. 범용 제2의 카드 용사. 중에서 제3의 용사를 만들어서 아예 새로운 트렌드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갈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탐은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하고 네. 그럼 다음 설명해드릴 카드는 야, 이 친구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예, 부조리의 끝판왕. 뭐죠? 이번에 청산당한 네, 말년 병장. 하고 자리에 앉아. 그 카드군요. 복무일 끝까지 채웠죠. 맞습니다. 와 진짜 끝까지 채웠어요 얘는 진짜. 네, 맞습니다. 온갖 덱에서 이 카드를 쓰는 거를 저희는 전부 눈으로 봤어요. VFD. 지금 치트키가 뭔지 알아요? 어떤 카드를 얘기해도 이거 약해 라고 한 다음에 왜? 지금은 2세기 전생물이야. 이 용사를 끌어 들어와요. 그렇죠. 모험의 시작인데 그냥 모험 자체를 차단해요. 뭐 원펀치 그냥 팔뚝 맞기를 하는 건데 때리고 때릴 때 막는 거야. 아니 왜 막아? 따로 때려야지.